공허한 눈으로 핸드폰만 바라보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데요. 그 상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어머니는 그녀를 향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성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아일랜드인 이반나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인 이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본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따돌림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향인 아일랜드에서 저는 인기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말하고 학생회장을 맡을 정도로 당당했죠. 그런 모습 때문인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리에 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먼저 걸기도 하고 최대한 모두가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정말 좋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딱히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서양권보다는 동양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아랍권도 생각해보긴 했으나 아시아권이 저에게는 흥미롭게 느껴지더군요. 제일 모르는 나라에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권에서도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갈까 했지만 거기까지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있으니 그곳이 가장 낫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일본어를 배우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새로운 것을 좋아하던 저는 이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좋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일본에 있는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 진행되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됐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상냥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더군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의외였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첫 등교날 학교를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영어로 물어봤는데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만약 하더라도 알아듣기 어려운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본어로 물어보자 그제야 정확히 알려주더군요. 정말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것과 일본어를 생활어로 쓴다는 것은 차이가 컸거든요. 모르는 단어도 많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학과의 모든 행사를 다니며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정착하려면 역시 친구를 사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싶었거든요. 학기 초에는 생각보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같이 술자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민폐를 끼친다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제 의상, 발음, 행동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기에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해도 남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았으니 민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점차 그 민폐라는 단어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제게 친절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의가 갑작스럽게 쉬는 날 같은 중요 사항이 저에게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우연히 보게 된 친구의 핸드폰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친절했던 그 친구들은 뒤에서 저와 멀어지기 위해 모의작당을 하고 있더군요. 온갖 나쁜 말이 도배된 단체방을 보고 저는 그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죠. 배신감에 찌든 저는 유학 1년 만에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어가 점차 싫어지더군요. 모두들 저에 대한 뒷얘기를 일본어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저를 톡톡 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처음 보는 학생이 만나서 반갑다며 어디 나라 사람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이 좀 달랐거든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당시 저는 모든 것에 지쳐 있었기에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자신은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외국인이 보이길래 말을 걸게 되었다면서 같은 교환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많이 지쳐 보이는데 괜찮냐고 하더군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하더군요. 일본에서는 가면을 쓴 상태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영어로 말한 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변하지는 않았죠. 수연은 그날 이후 저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제 옆에서 영어를 쓰고 저를 챙겨주기도 하더군요. 아일랜드에 있을 때의 제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는 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챙겼었거든요. 현재는 제가 챙김받는 꼴이라니 웃기게 느껴졌어요. 이야기를 걸어준 수연에게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곧 일본을 떠나겠다고 생각했으니 더더욱 그러했죠. 수연은 어떤 제 모습을 보더라도 받아주었습니다. 활발한 제 본 모습에도 수연은 전혀 싫은 기색이 없으며 당당한 모습을 어떻게 숨겼냐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의 단어 선택들에 감사함을 느꼈죠. 그렇게 친해지고 나니 일본 생활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더군요. 어느 날 수연은 함께 방학 기간만이라도 한국으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으나 재워줄 수 있다는 수연의 말에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 다른 곳이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모든 곳에 와이파이가 있던 것이었어요. 저는 IT에 배우고 있던 학생이었기에 이런 것들이 다 신세계처럼 느껴지더군요. 빠른 속도에 엄청 감탄하면서 수연이 왜 교환학생으로 일본으로 간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널려 있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면 다들 영어를 모른다고 해놓고 항상 답변을 영어로 해주더군요. 심지어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도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수연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였어요. 수연의 친구들은 너무 당연하게 저를 친구로 받아들이며 저에게 맞춰서 놀더군요. 제가 한국어 단어 조금씩 익힐 때마다 박수를 치며 굉장하다며 칭찬해줬어요. 일본에 있을 때 제 친구들도 앞에서는 이래놓고 뒤에서는 수군댄 것이 생각나서 긴장했지만 수연의 친구들은 다 진심인 것 같더군요. 수연과 함께 한국에서 지낸 시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죠. 제 행동을 민폐 끼친다는 말로 억제했던 일본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있을 곳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교환학생이라서 방학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국 대학교에 편입할 것이라고 하자 담당 교수님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을 하셨죠. 다 알고 있으셨지만 모른 척하는 티가 다 나시더군요. 저는 제가 있을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을 남긴 채 일본을 떠났습니다. 돌아간 아일랜드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배웠을 텐데 하고 후회를 했지만 일본을 간 덕분에 수연을 알게 된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대학교로 편입을 했고 수연과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을 한국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한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라서 저희는 줌으로밖에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도 즐거웠어요. 한국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영상통화로 같이 밤새 공부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이 좀 풀렸을 때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한국에 와서야 제가 상상하던 대학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대학교를 즐겁게 지내다가 졸업하게 되었고 비자도 만료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제 실력이라면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부모님이 고향으로 들어오길 바라셨기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국에 익숙해져 버린 저는 아일랜드가 좋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가게가 열리지 않으니 어딜 갈 수도 없었고 치안도 걱정이 되었죠. 아일랜드는 저녁에 불량배들이 많았거든요. 술집을 간다고 쳐도 취객들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적잖이 볼 수 있으니 저는 한국이 그리워졌습니다.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 공부하던 그 시기가요. 그래도 현재 있는 곳은 아일랜드니 그냥 받아들이고 취직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더군요. 저는 낙담했고 갈수록 한국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면 친구들과 같이 매운 음식을 먹고 노래방에 가면 다시 힘을 얻고는 했는데 정작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갈수록 우울함이 밀려오는 것 같았죠. 그럴 때마다 수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함께 지냈던 시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죠. 아일랜드는 제가 사랑하는 나라이긴 했으나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갈수록 한국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멍하게 핸드폰 안에 담긴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고는 했어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한국으로 다시 가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일본에 있을 때는 통화할 때마다 너무 울상이던 제가 한국에서는 행복한 게 느껴졌었다면서요.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문제였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기업 공고가 올라온 곳이라면 이력서를 다 넣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사원은 처음이라면서 걱정이라고 하셨지만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제 열정을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수영과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서 만나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수연 덕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자신을 똑바로 봐주고 힘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이겠죠. 저는 IT 기업에서 어엿한 사원으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외부 직원들이 저를 보면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인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곤 해요. 저에게는 그 말이 훈장처럼 느껴져요. 제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반나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